제가 오늘 이 강의 제목을 받고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아주 현명하신 목사님이 이 제목을 정해가지고 주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정말 이때까지 어디 강의를 하더라도 이 제목을 정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마 이게 처음이고 또 가장 제가 받아들이는 현명한 가장 좋은 제목 같아요. 만약에 제목이 안 좋았으면 제가 또 수정하자 할 건데 주는 대로 제가 받아가지고 야, 이게 내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이 지금 그 창조주의 위대함을 발견했는지 말이에요. 그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여기에 있다시피 말이에요. 이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말이에요. 이상한 이 사이비 과학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생겼고 그 사이비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전부 지금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느니 난리가 났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를 지금 세뇌를 시켜놨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모든 오늘 그래 제가 할 강의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세계를 속인 사이비과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이 창조주 위대함을 발견했느냐.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저겁니다. 신앙 고백이고 세 번째 여러분들도 이 위대함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창조주의 위대함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결과는 우리 앞에 비참한 결과가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래? 첫 번째가 뭐냐? 세계를 속인 사이비 과학. 바로 이 사이비 과학 종교를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아마 이게 과학의 이름으로 종교를 만든 건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뭐냐? 지금 미국에서 말이에요. 이 라스무센 조사에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들의 60%가 기후변화는 기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다. 이렇게 지금 미국 사람들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죠. 깨어나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제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되었던 분인데 이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말이야. 이건 뭐 하는가 하면은 지금 그 미국의 가정의 생활비를 낮추고 미국의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지고 기후변화라는 이 종교의 심장에 지금 이 단도를 꽂겠다. 바로 이 말이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스트레이트 대거라는 게 뭔가 하면은 위 드라이빙 스트레이트 대거 이 대거를 지금 기후변화 종교에다가 비수를 꽂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이비 종교가 처음 시작됐느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인류가 정착 생활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49만 년 동안을 우리가 적을 하고 있다가 유목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정착 생활한 것은 딱 10,000년 되는 거죠. 그 초기에는 지구의 인구가 서울 인구 반도 안 됐어요.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에는.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를 쓰니까. 과거에 우리가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도 산업화 되기 전에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만 할 때는 시골에 저렇게 살았어요. 뭐냐? 소그루막 꿀고 말이에요. 그냥 아무 인간의 모든 에너지는 뭐냐 하면은 모든 힘은 가축과 사람의 힘이고 산의 나무가 유일한 에너지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람들이 계속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저걸 하는 거죠. 노동으로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씁니까? 어떤 거 생기는가 하면은 수명이 길어지고 말이에요. 산업화 전에는 지금 30세를 겨우 못 살았어요. 지금은 뭐냐? 70세가 넘는 거죠. 아주 풍요롭게 살고
또 이게 더 수명도 길어졌고 뭐.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80세 가까이 살아요. 혹시 여기 누가 제 앞에 좀 볼 수 있으면 좀 좋겠네요. 이게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보이지는 게 없어가지고 눈에. 그래서 저걸 좀 못 가져요. 저 스크린 요 앞에 놨던 거. 제가 저걸 본 만큼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아. 여기서 보면 저게 다 보여.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 나오니까 여기 딱 앞에 딱 차려가지고 딱 맞게 이렇게.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 이게. 절로 가면은 예? 여기 저 얼굴은 나옵니까? 이게 지금 저거죠? 잠깐만 보자. 제가 요걸 보면서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이 수명도 길어졌고 말이에요. 수명도 길어졌고 또 여기 보면은 잘 살아진 게 돼요. 엄청나게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가 된 거죠. 또 왜? 그래서 화석 연료가 이제 사용으로 가져온 것이 일격인의 산업화로 인류사의 최고의 시대를 열어.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풍요롭고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지금 전 세계 지구에 어마어마한 지금 화석연료 사용이 아주 급증하게 된 거죠. 제가 여기 좀 앉아가지고 그래도 강의하는데 문제는 없죠. 그래 그거 좋네. 그런데 그래서 이 화석연료 사용이 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히 이게 증가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용하면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라는 게 뭐냐? 바로 여기에 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가스예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제 지구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분교에서 찰스 데이비드 킬링이라는 이 교수가 이 화석 연료를 자꾸 쓰면은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가스다. 그럼 지구가 더워지지 않느냐? 관측을 해보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1958년도부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지구가 이게 점점 더워지면은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이에요. 1958년도에 관측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지구가 추워지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는 지구가 추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80년대쯤 돼가지고 뭐냐? 지구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이 시기에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 칼 세이거이라는 사람. 지금도 아마 학생들도 보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모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명한 책도 쓰고 또 뭐 했느냐 하면은 그 EBS 미국의 우리나라 EBS 같은 그런 방송국에서 코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도 있고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금성은 말이에요. 바로 지구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저 금성은 지구의 쌍둥이인데 저거는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96%나 돼가지고 이게 섭씨 기온이 462도다. 완전히 불덩어리죠 지금. 우리 100도 같으면 물이 끓는데 말이에요. 불덩어리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지금과 같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2000년이 되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5도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해. 국회에 가서 미국에서도 국회에서 정말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증언을 한 거예요. 섭씨 5도까지 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섭씨 5도가 안 올렸죠.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이 틀렸다는 걸 모르고 1996년도에 62세의 나이로 비교적 일찍 죽었어요. 자기가 한 말이 이 사람도 이 창조주의 위대함을 모르고 이 자기가 했던 이야기. 또 하나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1988년도에 나사에 있는 제임스 한센이라는 이 사람이 미 의회에 또 가서 말이에요. 이 지금 칼 세이건의 말이 맞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화석 연료를 쓰면은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에 있는 지구의 모든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지구가 지금 물에 잠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09년경에는 미국 뉴욕 맨하탄의 서부 고속도로가 바다에 잠기게 된다. 지금 아니죠. 이분도 몰랐던 거죠. 또 한 분이 뭔가 하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분이 뭔가 하면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부 전공을 화학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뭔가 하면은 지구 대기의 온실가스는 증가하고 있고 지금 숲은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게 되면은 미래 세대들은 지구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금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기에 같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에요. 라이젤 롤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너지부 장관도 하고 대처 수상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논의하면서 재무부 장관도 하고 에너지부 장관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조언을 했는데 나중에 뭐냐? 나중에 이 사람은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자기가 잘못을 후회하면서 창조주의 그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GW 영국 가면은 지금도 있어요. 글로벌 워밍 팔러시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GWPF라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이분이 202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나머지 인생을 창조주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지금도 이 재단이 영국에서는 지금 자기의 잘못을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재단을 하고 있어요. 또 뭐냐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가만 보고 있던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이, 이게 어디다, 엘고아라는 사람이 뭐 했느냐 하면은 과학을 정치화하게 된 거예요. 지구를 살리자 그러면서 92년도 1월 달에 뭔가 하면은 Earth in the Balance, 균형 잡힌 지구라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구를 살려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나서가지고 석탄, 석유, 이런 화석 연료 사용을 막고 지구를 살려야 한다고 책도 쓰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그 인기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그해 92년도에 뭐냐면은 부통령으로 지명을 받았는 거예요. 미국에는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은 대통령 후보가 나중에 자기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해요. 이분이 부통령으로 지명돼 가지고 그해 11월 달에 그 부통령으로 당선된 거죠. 누구하고 했느냐? 바로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하고. 그래서 바로 그 매월 미국의 대통령 취임은 뭔가 하면은 바로 1월 20일 날 하는데, 1993년도 1월 20일 날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잘못 알았던 거죠. 뭘 잘못 알았느냐 하면은, 그때 93년도에 자기가 부통령이 처음 돼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2000년 되면은 겨울은 과거에나 있었던 계절이 될 것이다. 바로 영화 바로 저거예요. 그때 93년도 이 엘고아가 있던 게.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겨울이죠. 겨울이 미국에서 겨울, 지금 어제 그저께 보니까 저한테 연락 온 데 보니까 지금 영국도 지금 마이너스 9도가 되고 눈 내리고 지금 추워서 난리인데, 자기도 몰랐던 거지. 이 사람도 완전히 자기가 속았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요, 지금도 한평생을 다니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한평생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구는 지금 망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엔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 또 뭐 했느냐 하면은, 유엔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 1988년도에 IPCC라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뭐냐, 앞으로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구 대기에 지금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한다 해가지고 92년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매년, 이게 95년도부터 베를린에서, 처음에 이제 베를린에서 모여가지고 매년 당사국 총회라 해가지고 원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끝나가겠네. 브라질에서 캅30를 하고 30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처음으로 95년도에 첫 번째 캅1을 했어요. 하고 캅3 때 교토에서, 일본 교토에 모여가지고 교토 의정서를 체결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로 저걸 한 거죠. 바로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 43개국은 지금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을 하고, 나머지 개발도상국은 면제를 해준 거죠. 중국, 사우디, 우리나라, 인도 이런 데서는 다 면제를 받았는 거예요. 바로 일본과 미국, 카나다, 뭐 유럽에 있는 이런 의무로 이제 감축하라. 그 유엔에서 이제 지구의 기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한 거죠. 그런데 이 시기 또 놀랍도록 이제 한 분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제임스 러버락이라는 사람이에요. 학생들 아마 제임스 러버락이라는 분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지구도 하나의 우리 생명체와 같이 지구의 바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구는 진화해왔고 지구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이게 바로 가이아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이제 과학자였죠. 세계적인 과학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대학에 소속도 되지 않고 혼자서 인디펜던트 사이언티스트로 한평생 책 쓰고 논문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뭐 하느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2006년도에 가이아의 복수라는 책을 냈는데 뭐랬는가 하면은 앞으로 지금 지구가 드디어 복수를 한다. 가이아가 복수를 한다. 인간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2020년까지 극심한 날씨가 일상화되고 세계가 황폐화되며 2040년에는 유럽 대부분 지역이 사하라 사막이 되며 영국 런던의 일부가 물속으로 잠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해. 육지의 많은 부분이 너무 더워져가지고 거주를 할 수 없구나. 물속으로 가라앉아가지고 대규모 이주 어디로 하느냐? 남극 대륙이나 아니면 고산지대로 올라가야지. 지구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대규모 이주 기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2040년경에는 런던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2008년에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가디언지라고 영국에 있는 신문인데 재앙이 불가피하다.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것은 농담이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에너지를 전략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래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기다. 그런 말 거짓말이다. 듣지 말아라. 그러면 저기에 있는 영어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영어가 인생을 즐겨라. 앞으로 20년이 지나면은 지금 바로 2008년도의 이야기예요. 지구는 온난화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바로 아래에 있는 영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지구를 예언한, 지구를 연구한 사람도 한평생 지구를 연구한 과학자도 창조주의 위대함을 몰랐던 거죠. 다 속았던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뭐였는가 하면 보면은 이 엘과라는 사람이 2020년에 그 2000년에 2000년에 자기가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대통령에 출마를 해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였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2006년에 책을 쓰고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쓰고 인컨비니언트 트루스를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앞으로 뉴욕이 물속에 가라앉고 뭐 플로리다도 가라앉고 각종 나도 저걸 봤죠.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지금 지구에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인간이 화석 연료를 쓰면은 앞으로 이게 지금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이 영화하고 책 때문에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옆에 있는 저 인도 저 사람 뭔가 하면은 바로 유엔에서 만든 그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거기에 이게 저 총괄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시기 나는 뭐 했느냐 봐요. 안 되네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어디가 저거예요? 봤는데 수신하는 데가 어디야? 여기 맞지? 그때 제가 뭐 했는가 하면 바로 대통령 녹색 성장. 그때 우리나라도 이게 이산화탄소를 줄여야지 지구의 재앙을 막는다고 말해요. 하면서 여기가 바로 요 MB 대통령이고 바로 내가 여기에 있는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나 역시도 그리고 내가 또 뭐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그저 GGGI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그거 창립한다고 브라질 리우까지 그 당시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하면서 갔다고 해요. 가고 또 그 다음에 멕시코에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 멕시코의 그 녹색 성장 거기에 그 녹색 성장 연구소 같은 걸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축하단을 보내는데 내가 단장으로 직원들 데리고 가서 만나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아주 존경한다고 아주 좋아하면서 갔다고 해요. 다 속았죠. 나 자신도 이게 완전히 속았는 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됐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도 이게 완전히 사이비 과학에 이게 속았는 거지. 완전 사이비 과학에 속았고
요즘은 이게 됐어요. 됐어. 오케이. 그러다가 드디어 나도 이제 내가 완전히 속아 있다가 이 창조주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여기가 왜 그랬느냐? 바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지난 2017년에 처음에 일기 이분이 이제 그때 대통령이 함되고 4년 뒤에 대통령이 안 됐다가 다시 이번에 됐죠. 그 이분의 2017년도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지구 온난화는 완전 비싼 아주 비싼 완전 사기다. 그 내가 가만 생각할 때야 적어도 나도 한때 이게 엄청나게 맞는 줄 알고 믿었는데 이분이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그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대통령으로 공개적으로 이것이 완전 사기라 그러길래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조사를 해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아무 과학자도 여기에 조사해볼 생각도 아닌데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 게 뭔가 하면은 해보니까 99년도에 미국에 오레곤 기후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이 3,487명의 과학자가 인간에 의해 가지고 재앙적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완전 사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은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97년도에 만들어진 저 교토 의정서 저거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환경을 해칠 것이며 과학과 기술을 저해할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배출한 말이에요.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지구의 기후를 해칠 것이라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미국의 엄청난 여기 오세요. 지구의 기후를 해칠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 생태계에 아주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상당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 이걸 하면서 절대로 이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멀어서 안 된다. 멀어서 잠깐만 이게 멀어서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기후변화의 진실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2012년도에 말이에요. 저 가이아의 복수를 써가지고 여러분 즐기십시오. 20년 지나면 지구는 망합니다. 라고 했던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이 유엔에 가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이 대처 수상이라는 분이 뭘 했는가 하면은 사회주의 세계화의 놀라운 명분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뭔가 하면 사회주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주의는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인의 속임수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났어요. 사회주의가 완전히 저거예요.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당신들 다 잘 먹게 살렸다.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어떻게 다 해줘요? 누가 돈을 벌어요?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회주의라는 게 완전히 이게 정치인의 속임수라고 그만큼 싫어했던 사람이 큰일 났다. 앞으로 이 지구온난화에 속아 넣으면은 지금 사회주의 세계화의 놀라운 명분을 정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수상을 다 끝내고 회고록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이 번역이 됐어요. 뭐냐? 국가경영이라는 번역이 된대. 이분이 나중에 뭔가 하면 나는 속았다. 과학이 아주 모호하여 틀렸음을 증명하기 어렵다. 과학이 아주 모호한 거예요. 뒤에 가면 학생들 알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의 위대함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 속아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 속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또 그 속이려고 앞장서는 과학자들 많아요. 뒤에 가서 내가 이야기할 때.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미국에 이런 데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연맹이라는 데가 뭔가 보니까 길가에다가
하도 거짓말하는 과학자들이 많고 또 엘과 같은 저런 민주당, 미국의 이 좌파 민주당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길가에다가 잠푹 자라, 기후위기는 없다, 저런 그 광고판을 써놓고 하는 이산화탄소연맹이라고 있는데 저기에 회장이라는 사람 그리고리 라이트스톤이 썼는 책을 내가 번역을 했어요. 2000년대 코로나 락다운 될 때. 그때 이걸 번역하면서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많이 배웠죠. 내가. 그게 바로 불편한 사실이라는 책이에요. 내 일생에 이렇게 충격적인 책은 이 처음이에요. 정말 내가 알았던 게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우리한테 준 선물인데 이것을 제약시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과학으로 세상을 홀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패트릭 무어라는 이분이 책을 그때 막 냈어요. 2021년 초에 책을 막 냈는데 이분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내가 그때 국립환경과학원장 한다고 학교를 떠나 있어가지고 이분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쓰더라고요. 그 이분 책을 내가 다시 번역하겠다고 이분한테도 굉장히 내가 많은 걸 배웠어요. 바로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종말론적 환경주의.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그 이후에 책을 여러 권 제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에요. 총 6권의 저서와 역서를 쓰게 됐어요. 학생들 저기 좀 가라. 내가 여기 앉아야 되겠다. 여기 좀 앉아서. 네, 저 가요. 저기 좀 옮겨. 여기 앉아요. 자꾸 이게 멀어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아무런 과학자도 여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 했는데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하니까 바로 세계 기후지성인 재단이라고 지금 유럽에 있어요. 거기에 한국 대사를 맡게 되었고 미국의 지금 이산화탄소연맹 저기가 트럼프 일기 때 참모로 있던 분들이 만든 단체예요. 거기에 국제회원으로 초대받아가지고 수많은 내가 자료를 지구에 대해서 바른 자료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창조주의 위대함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이 과학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지구의 기후 역사예요. 대단한 과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바로 여기에 남극 대륙 가면은 말이에요. 거의 한 4km에 가까운 눈이 쌓여 있고 저기 그린란드도 그렇게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을 저렇게 파면은 말이에요. 보링을 하게 되면은 과거 한 80만 년 전까지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는지 그리고 그때 먼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다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 그린란드도 파면은 나오는 거지. 저렇게 가는 거지.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린란드에서 지난 10,000년 동안 왜냐하면은 북반구에서 인류가 살았기 때문에 남극 대륙보다도 북반구에 있는 이 자료가 우리 인류에게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10,000년 동안에 지금보다도 9번이나 기온이 더 높았어요. 더 높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올라가는 속도 1년에 몇 도 올라갔는지 100년 동안에 몇 도 올라갔는지 보면은 지금 기온 상승 속도를 비교하면은 지금 6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과거에 5번이나 지금보다 더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인간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더 빨리 그러고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다고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최근에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이 다 와요. 미국에 보니까 알라스카에 맨덴홀 빙하라고 이 높은 산에 이제 눈이 쌓여 있는데 그게 녹아니까 나무가 나오는 거죠. 그 나무를 이렇게 탄소 동위원소로 추적해 보니까 1000년 전에 나왔던 나무예요.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1000년 전에 저기는 눈이 없었고 나무가 자랐다는 이야기예요. 따뜻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나온 자료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또 보니까 여기에 그 알프스 빙하, 스위스 알프스 산에 눈이 녹으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다녔던 도보 여행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2000년 전에 저기에는 눈이 없었다는 이야기. 사람들 다녔다는 이야기. 따뜻했다는 이야기. 다 이게 증거가 나오는 거죠. 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에 노르웨이의 빙하가 녹으니까 노르웨이 북쪽에 얼음이 얼었는 거죠. 그 빙하가 녹으니까 뭐 하나 3000년 전에 고대 유물이 철기 시대 유물, 뭐 청동기 유물 나오는 거죠.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저기 살았다는 거죠. 따뜻했다는 이야기. 과거에 따뜻했고 또 이거는 뭐 로키 마운틴에 그 저 빙하가 녹으니까 미국의 와이오밍 주 그쪽에 있는 그 산에 빙하가 녹으니까 6000년 전에 소나무 숲이 나오는 거예요. 6000년 전에 저 따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만주에 나라를 세울 때 만주는 추운 곳이 아니었다는 거지. 과거에 훨씬 따뜻했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낼 때 여기 보면 녹색주의 비판론이라는 책을 낼 때 내고 난 뒤에 저런 걸 만들었어요. 일부러 QR 코드를 누르면은 저게 다 나오도록 아마 학생들도 여기 저 내가 들을 테니까 한번 다 봐요. 그거 저거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출판사에 만들어줬어요. 딱 4개 다 나오는 거예요.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에 지구는 춥지 않았다. 다 나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원인인가? 한번 봐요. 왜 그러면은 과거에 9번이나 더 따뜻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랬느냐? 첫 번째 하나는 이 태양계. 우리가 태양계가 있으면 말이에요. 태양계를 한 2억 5천만 년에 걸쳐 다시 은하계로 태양계는 뭐예요? 태양이 있고 주변에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수성이 있고 돌고 있죠. 저 태양계 역시 또 우주를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보면 학생들 그 갤럭시가 바로 은하수를 말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은하수 별이 많죠. 별이 저기 뭐 아직도 잘 몰라요. 5천억 개가 있다는 말도 있고 뭐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저것을 돌고 있는 거죠. 돌고 있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여기에 저기 별이 많이 있는데 지나가면은 말이에요. 우주가 지나가면은 지금 저기에 있던 그 수많은 은하수들이 이게 수명을 다하면은 터지는 거죠. 저 터지는 게 바로 초신성이라 해가지고 저것이 이제 그 슈퍼노바라 해가지고 지금 천문학에서 다 나오는 거죠. 저게 터지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 코스믹 레이, 우주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뭔가 바로 저 우주 방사선이 말이에요. 내려오면은 지구에 내려오면은 지구의 생명체에 해로워요. 즉 방사선이. 그러니까 지구는 뭐 하느냐?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것이 하나의 무엇이 하면 구름이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우산이 되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왜 저래 되느냐? 우주에서 나오는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구름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가지고 지구가 추워지느냐 따뜻해지느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별이 많은 곳을 지나면은 터지는 별도 많은 거죠. 그래서 코스믹 레이가 많이 나오는 거죠. 구름 증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더웠다, 이게 식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많은 과학자들과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것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걸 안 함으로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세력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원인은 뭐냐? 이 태양도 말이에요. 항상 일정한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활발할 때가 있고 활발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바로 흑점이에요. 이 소울라 미니멈이 있고 소울라 맥시멈이 있는데 저렇게 흑점이 많이 있을 때가 뭐 활발한 거예요. 태양이 얼마나 활발하냐? 보면은 지난 400년 동안에 태양의 흑점이 관측되는 거예요. 저것도 지금 얼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우주에서 날아온 물질로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하면은 지난바에요. 중간에 보면은 저 우리나라의 1600년대 경에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과거에 경신대기이라 해가지고 1670년, 71년 이럴 때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500만이 살았는데 100만 명이 죽었어요. 20%가 죽었어요. 임진왜란 때보다 저 때가 더 많이 죽은 거죠. 왜 그러냐? 여름에 눈이 오고 여름에 우박이 내리고
여름에 서리가 내리니까 곡식이 제대로 안 물지 않는 거지. 저게 바로 이제 태양의 활동에 한 거지.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우주에서의 그 우주선으로 인해 가지고 구름이 많으냐 적으냐. 두 번째는 뭐냐? 태양의 활동이. 근데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게 보면은 벌써 1800년대의 말이에요. 이런 학자가 있었어요. 윌리엄 헐셀이라는 이 영국에서, 이 사람은 원래 태생은 독일 태생인데 영국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뭐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게 태양의 활동을, 태양의 흑점을 관측했던 모양이라요. 태양의 흑점을 관측해 보니까 흑점이 많은 시기에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흑점이 적은 시기는 보니까 곡물 가격이 높더라. 왜냐하면 흑점이 많으면 뭐예요? 태양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잘 되니까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비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저런 논문을 내가지고 저런 걸 발표를 하고 있나. 벌써 그때만 하더라도요, 지구의 기온은 태양의 활동에 의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아무런 과학자들도 지금 미국에 많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태양의 활동에 의해 지구가 더웠다가 식었다가 한다는 것을 말 안 하는 사람이 많고, 다 뭐냐?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태양에서 내려오는 많은 에너지를 바다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것을 뭐냐면 적도 부근 따뜻하지요. 그 적도에 있는 에너지는 거꾸로 내보내고 바다가 열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에너지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두 번째가 이제 바다가 있고, 또 하나가 보면 우리가 그 중에 바다의 예를 보면 말이에요. 해류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북대서양 해류라 해가지고 지금 그린란드하고 노르웨이 그 사이로 가는 게 북대서양 해류예요. 그 사이에 있는 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가 아이슬란드라 해가지고 거기에 아이슬란드에서 오랫동안 관측한 기온이 있어요. 지금 나사에 떠 있어요. 뭐냐? 가만 보니까 기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6도 정도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60년 기간을 둬가지고. 지금 근데 뭐 하느냐 하면은 80년 이후로는 지금 올라오고 있죠. 80년 이후로는 올라오고 있는데, 저 올라오는 게 이유가 뭐냐? 해류가, 따뜻한 해류가 올라오는 거지. 그전에도 한번 올라왔다고. 20년대, 1920년대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그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80년 이후만 이야기하니까 인간에 의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걸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또 보면은 여기에, 요게 바로 뭔가 하면, 그래 가만 보니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북대서양 아틀란틱 멀티 데케이들 오케이레, 저기 바로 북대서양 해류예요. 저 해류가 더웠다가 식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해류도 있고 또 바다가 한 7년, 3년에서 한 7년 이런 상관으로 더웠다가 식었다 하는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산이 터지면 말이에요. 지구에서 화산이 터지면은 이거 역시도 뭔가 하면은 굉장히 기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학생들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지금 축복받은 시기를 가지고 이것이 나쁜 시기라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세계를 컨트롤하려고,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지구의 역사인데, 여기 빨간 것이 이제 보면은, 요 보면은 봐요. 저쪽에 지금부터 이제 그 그리스 시대 때를 우리가 미노안 온난기라 그러고, 그 전에 그 다음을 로만 온난기, 그 다음에 중세 온난기, 그 다음에 현대 온난기. 1000년 사이로 더웠다가 식었다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게 나오는 이제 분홍색 빛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역병이 돌 때예요. 사람들이 질병이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뭔가 하면 봐요. 다 그 의학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때 뭔가 하면은, 이때 전부 다가 뭔가 하면은
역병이 돌고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아테네 뭐 역병, 그리고 또 뭐 안토니우스 역병, 그다음에 유스티나우스 역페스트 병도 돌고 이런 식의,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알고 있는 중세의 그 흑사병, 다 추운 시기예요. 왜 추운 시기에, 지구가 추운 시기에 왜 그걸 하느냐?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하지. 인류는 온난기에 번창하고 질병은 한냉기에 창궐한다. 지금 우리가 수명이 길고 오래 살고 되는 게 또 다 뭐냐? 지금 우리가 따뜻한 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내린 그런 시기에 살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 식량과 면역이에요. 따뜻한 시기는 뭐예요? 식량 생산이 좋죠. 잘 먹으니까 면역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병이 돌지 않고, 또 최근에는 뭐냐? 의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기온 상승 시기는 인류에게 축복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축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뭐 하는 존재냐? 지금 전 세계는 유엔이고 뭐고 전부 다 모여가 이산화탄소는 뭐 하는 존재냐? 이 존재를 알면 학생들은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중요한 세대들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0.00 몇 프로 중에 속하는 그런 그룹에 지금 중요한 지금 과학 이론을 알게 될 거예요. 봐요. 뭐 하느냐? 바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생명체와 보온에 참여해요. 그런데 이걸 알면은 정말 창조주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다. 아마 이거는 학생들이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알 거예요. 지금 식물은 많으냐? 이산화탄소와 물과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하지요. 그리고 산소를 내놓고 토끼가 먹으라고 풀이 나오면은 동물은 뭐예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그 풀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또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지구의 이치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태양 에너지와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또 따뜻한 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생명이 살아가는 거고, 사람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해야 되죠. 따뜻해야 되죠. 보온이 되는데, 보온은 뭐냐? 태양에서 내려온 에너지가 이것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 그 온실 효과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예요. 우리가 생명 현상에도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고, 보온에서도 이산화탄소하고 물인데, 흔히 저 온실 효과를 일으킨 데가 뭔가 바로 대륙권이에요. 대륙권은 극지방은 한 9m, 적도는 한 16m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저 위로 가요. 대륙권 위로 가요. 왜냐하면 대륙권 아래로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우리가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기상 현상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흔들려요. 저 위로 올라가면은 공기가 없으니까 부력이 안 생겨요. 그 위를 우리가 성층권이라 그러는데 그 사이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가고. 근데 여기서 뭔가 하면은 만약에 온실 효과가 없으면 말이에요. 지구의 온도는 마이너스 18도고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예요. 결국은 온실 효과가 얼마냐? 33도예요. 바로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지금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온실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뭐하느냐? 물과 이산화탄소가 하는데, 근데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말이에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생명체, 하나는 온도. 이게 지구 대기에 얼마나 많은 공기들이 있느냐? 많은 것들이 학생들 아마 배웠겠죠.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질소가 거의 78%, 산소가 거의 한 20%, 한 0.9%가 뭐 아르곤이고, 이산화탄소는 아주 초미량 가스예요. 0.04%예요. 바로 여기에 아주 이산화탄소 초미량 가스고, 이것이 그런데 온실 효과를 누가 일으키느냐? 거의 90% 이상이 뭔가 물이에요. 물이 90%고 이산화탄소는 0.6%예요. 6%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탄이 있지만은 메탄은 분해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다시 변해요.
그 결국은 첫 번째가 뭐냐? 물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그 역할은 뭔가 하면 대부분 다가 수증기가 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이산화탄소는 말이에요. 낮은 농도에서는 요 낮은 농도 있죠. 낮은 농도에서는 온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금 얼마냐? 지구 대기에 뭐 400이 넘고 뭐 이러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지금은 인간에 의해 증가되는 것은 온실 효과는 극히 미미한 거지. 굉장히 오묘하게 만들어진 지금 우주라는 거지. 지금 지구라는 거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산화탄소 포화이로이라. 지금 늘어나도 뭐 극히 대부분 다가 무리하고 있고 이산화탄소가 6% 기여한다지만 벌써 기여할 거 다 했는 거지. 정말 대단하게 만들어진 거죠,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말이에요. 지난 그 10월 28일 날 그동안에 빌 게이츠도 이 사람도 몰랐던 거죠. 이 사람도 진짜 창조주의 위대함을 모르고 야,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고 이 지구가 이게 점점 더워져 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망하지 않느냐. 그 자기 나름대로 책도 쓰고 난리를 쳤어요. 그 드디어 깨달았던 거지, 이 사람도. 야,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날 아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주에 와 있을 때예요. 경주에 와 있을 때 이러니까 이분이 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 있는 저거를 올렸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예요. 기후변화 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밑에 있는 거 번역한 거예요. 빌 게이츠가 마침내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빌 게이츠도 창조주의 위대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고 과거에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을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죠. 지금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점에 대해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월 28일 날 이것을 얘기하고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리차드 린첸이라는 이 MIT 교수하고 윌리엄 하프라는 이 두 분의 역할. 두 분이 그동안에 이분이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직하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또 그 몇 주 전에 조 로간이라는 저분과 인터뷰,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언론 매체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혼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한테 가서 지구의 기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보고 이분이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알았던 거예요. 이 MIT의 이 린첸 교수 이분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해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조절한다고 믿는 것은 마술을 믿는 것과 비슷하다. 이분이 세계 최고의 기후과학자예요. 그리고 정직한 거죠. 이분이 그 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하다가 시카고 대학 교수하다가 마지막으로 MIT에 교수하다가 정년했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이분은 윌리엄 하퍼. 이 사람 봐요.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과. 이분이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자문을 하고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이거 듣지 마세요. 라고 자문을 하고 이분이 이산화탄소 연맹을 창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는 것을 지금 축복이라 생각해야 된다.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봐요. 기후위기라고 과학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분이 썼던 이 슬라이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산화탄소 증가한다고 지금 두려워하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농가 창고에다가 빨간색을 한번 가득 칠하고 또 한 번 더 빨갛게 다 칠해봐라. 색깔은 똑같지 않느냐. 한 번 가득 칠했을 때가 우리가 지금 현재 400ppm이라 그러면은 지금 한 번 더 칠해도 800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빨간색이다. almost same이다. 뭐 차이가 나느냐. 지금 이게 아주 절묘하게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놀라운 거죠. 이게 정말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창조주의 위대함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명과 보온의 역할을 하면서 뭐예요? 물은 보온, 생명은 이산화탄소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하느냐? 이산화탄소가 보온의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를 통제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구름이 스스로 지구의 온도를 자율 조절하는 경우에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분이에요. 이 존 클라우저라는 분이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2024년도 한국에 와가지고 퀀텀 코리아에 초대를 했어요.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퀀텀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지금 현재 반도체, 양자 컴퓨터 아주 핫한 최고의 분야 중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젊은 과학자들한테 어떤 멋진 말을 좀 격려를 좀 해달라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와가 했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저걸 한 거예요. 과학자는 정직해야 된다. 과학이 정치와 비즈니스에 이용당하면은 부패하게 되고, 지금 그 부패의 최고의 그게 뭔가 하면은 기후다. UN 아까 그 IPCC는 위험한 거짓말을 하는 최악의 정보원이다. 우리나라의 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 와가지고 젊은 과학자를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했던 그 연설문이 한 15분 정도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잘라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어요. 뿌리고 제가 작년 7월 또 미국 가서 그분들의 모이는 그 지금 그 컨퍼런스에 제가 갔고, 또 올 7월 달도 갔어요. 그 가서 이제 이분 만나가지고, 이번에도 만나고 집에 만나가지고 이분한테 내가 그랬죠. 당신이 했던 여기서 했던 그 동영상 내가 다 잘라가지고 세계에 다 뿌렸다.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쓴 책들 이제 같이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저분 했던 이야기들을 많은 저분의 강의를 많이 또 참고도 하고 있어요. 그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구는 말이에요. 60 내지 70%는 구름이 덮였어요. 그 다시 말해가지고 은하수가 많은 곳에서는 구름이 많아지고 은하수가 작은 곳에서는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거 우리가 지구가 정말 그 위대한 게 뭔가 하면은 구름도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 바다가 70%잖아요. 우리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야, 바다보다 육지가 좋지 않느냐? 육지가 많으면 좋지 않느냐? 아니에요. 바다가 필요한 거예요. 바다는 왜냐하면은 지구의 온도 조절을 위해 가지고 거대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구름은 이것을 막고 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 지구의 물순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를 물이 받아가지고 정발하면은 정발한 물이 뭐가 돼요? 구름이 되고, 또 그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낮에는 빛을 반사하는 거지. 우산 역할을 하는 거지. 양산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양산 쓰고 다니죠. 바로 양산 역할을 구름이 하는 거지. 반사를 하고, 밤에는 뭐 하냐?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구름이 많은 날 따뜻하다고요. 왜냐하면은 지열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태양 에너지가 바다에 내려오고 물이 정발하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은 반사하고 또 보온하고 또 비가 되고 눈이 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절묘한 지금 그 우리 지구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구름, 바다, 물 순환으로 지금 이산화탄소가 조금 증가한다고 지구가 더워진다고? 완전 거짓말이다.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이분이 말이에요. 그 양자역학을 했으면은 지금 이 뭐라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자기가 지금 뭐 엄청난 그 초대도 많이 받고 나는 안 한다. 나는 지금 부패한 이 과학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 세계적으로 공포를 주기 위해 하고 있는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내 남은 인생, 이분이 보니까 바이든하고 동갑이에요. 80 한 2세쯤 됐을 거예요. 이분이 나는 지금 평생을, 남은 인생을, 지금 다시 말하면 남은 인생을 창조주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지 지금 이걸 확인을 해요. 또 저는 이분한테 가서 이걸 배웠는데, 나사에서 위성을 떼었어요. 세레스 위성이라. 세레스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C가 클라우드래. 구름하고 말이에요. 지구에 구름이 몇 프로 덮여 있고, 또 지구에서 태양에서 내려오는 빛, 자외선 A, 자외선 B, C는 차단이 돼요. 오존층에서 자외선 A만 내려오는 거지. 그
우리 가시광선 빛으로 내려오면은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은 다시 반사대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열이 돼가지고 우주로 가요. 적외선이 바로 열이죠. 이것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까지 지구를 덮고 있는 구름 면적과 20km 상공에서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는 연력학 얼마 빛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 걸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미국의 나사에서 관측했는데 관측 자료가 완벽하게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아무 역할도 못한다. 지금 2000년부터 이렇게 반사율이 관측을 해보니까 위성에서 보니까 쭉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가 뭔가 하면 구름의 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에. 지금 우리 태양계는 지금 말이에요. 은하계를 돌면서 별이 적은 지역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반사율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지구로 들어오는 흡수율, 에너지는 증가하게 조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00년 이후 관측 자료가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음을 다 입증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이산화탄소라는 건 아무 역할을 하고 없다는 것을 다 미국의 나사에서 관측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각종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빨간 옷을 입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흡수율하고 말이에요. 보니까 기온하고 저 파란색은 흡수율이고 빨간 선은 뭔가 하면은 지구의 기온이에요. 딱 일치하고 있는 거지. 딱 일치하고 있고 봐요. 흡수율 증가가 기온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내려온 열이 얼마나 우주로 많이 방출되느냐. 그 방출을 해보니까 아래에 있는 저 빨간 선은 기온이고 위에 있는 파란 선은 방출되는 열이에요. 그게 같은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주의 방출 열 추세는 기온 상승 추세와 일치하고 있다. 지금 거짓말하는 사이비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뭐 하느냐?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은 지구에 계속해서 열이 농축돼 가지고 언젠가는 지구는 살 수 없는 불덩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내려온 만큼 열은 다 올라가고 있어 다시. 왜 그러냐? 이것만 봐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은 뭐야? 봐요. 평균 섭씨 15도예요. 우주는 얼마냐? 마이너스 270도예요. 우주가 말이에요. 끊임없이 지구의 그 열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지구에 쌓이면은 쌓이는 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아라. 많이 쓰면은 지구가 더워진다. 뭐 에어컨도 틀지 말고 뭐도 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우리 지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도 더 더워진 것은 지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주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나사에서 떼은 위성에서 다 관측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은 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뭐 하느냐? 미량씩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의 생명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로 해가지고 지구에 등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뭐냐? 이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매 초당 지구는 축구장 2.7만큼 녹색화된다. 매년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 지역 3배만큼 녹색화된다. 지금 지구는 점점 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는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지금 우리는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옥수수인데 옥수수 보세요. 60년도 45년도 60년대 이래 가면서 지난 1945년 이후에 지구에서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났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봐요. 옥수수가 엄청나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말이에요. 60년대에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보다도 지금 6배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학생 때는 뭐 했느냐? 쌀이 부족해가지고요. 혼분식하라고 나라에서 다 검사하고 이랬어요. 콩 넣어 먹고 뭐 하고 뭐 보리쌀 먹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축복받은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호주에 63년도에 저러던 사막이 말이에요. 점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초원이 되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응?
어마어마하게 좀 좋은 시절에 사는 거예요. 또 그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온실 농업하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온실에다가 저게 바로 이산화탄소 발생기예요.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일부러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뭔가 하면 바로 저거예요.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주니까 저 온실 농업하는 사람 뭐예요? 그 작은 온실에서 더 많은 이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싶죠. 이산화탄소를 더 주니까 지금 한 400, 500대는 430인가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도 더 줘가지고 1200 정도 되니까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마 학생들 집에 가서 온실 농업하는 학생들 물어봐요. 분들한테 물어봐요. 정말로 이산화탄소를 온실에 집어넣느냐? 집어넣으면은 온실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1850년대 이후에 뭔가 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구가 늘어났죠. 늘어나니까 뭐예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과거에 초지이고 산림이던 것을 다 밀어내고 다 농사 짓고 또 뭐냐? 도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니까 수많은 초지가 사라졌어요. 아래에 있는 저 파란 선 있잖아요. 파란 선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생물권을 파괴했느냐. 근데 파괴를 많이 했죠. 저 위에 있는 초록선은 뭐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곳곳에서 푸르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 지금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한 것을 완전히 커버해가지고 넷 체인지 저게 뭔가 하면 위에 그 아래 그 마이너스 된 거를 위로 가지고 빼주니까 제로로 가까워.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요. 봐요. 증가하는 이산화탄소가 파괴된 생명권을 보충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 지구의 인간은 지구를 살리고 있다. 지금 5억 7천만 년 전까지 말이에요.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구의 기후 역사를. 맨 왼쪽에 있는 것이 학생들 아마 배웠는지 모르는데 고생대라는데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5억 7천만 년 동안에 지구의 기온은 어떻게 변했고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변했고 비교를 보면은 저기 보면 저기가 뭐냐? 공룡이 살았던 시기예요. 저 시기에 아래에 있는 보라색은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고 위에 있는 하늘색은 온도예요. 온도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전혀 무관하게 가치가 안 가는 거지. 이런 데는 뭔가 하면은 이산화탄소는 아주 높은데 지구의 기온은 뚝 떨어졌고 추운 시기였다. 다시 말해가지고 기온과 이산화탄소는 전혀 무관하고 말이에요. 두 번의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시기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부족하면은요 식물이 못 자라요. 150 ppm 이하가 되면 못 자라죠. 이게 뭔가 첫 번째 저탄소 시기고 이때 왜 그러느냐? 요즘 그 학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이 저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석탄기 말에 지구에 있는 모든 그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석탄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왜 올라갔느냐? 이때 곰팡이가 나와가지고요. 곰팡이가 나와가지고 석탄에 떨어지는 나무에 리그닌을 분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렇게 올라갔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이 또 한 번 저탄소 시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산화탄소 부족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저때 백악기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왜 백악기냐? 백악기는 뭐냐면은 바다에 있던 칼슘 성분이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저 바로 석회암이에요. 바다에서 새우라든지 조개라든지 각종 칼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빨아가지고 저렇게 퇴적이 되는 거, 저게 바로 뭔가 하면 석회암이에요. 좀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시멘트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저렇게 조금 올라간 거죠. 뭘로 가지고? 인간이 조금 올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곰팡이가 올렸고 뒤에는 인간이 지금 올렸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지금 1945년도 이후에 석탄, 석유, 천연 가스를 쓰니까 이걸 쓰니까 시멘트
또 시멘트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거의 한 10% 정도 나와요.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건축 자재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또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식물은 150 ppm 이하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소 없으면 어떻게 지르시게서 죽잖아요. 똑같은 거지요. 동물이 산소가 없으면 죽고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인류에게 풍요로운, 현대 인류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풍요롭게 준 진짜 창조주의 선물인데 이거를 못 쓰게 해야지. 이걸 그 자기들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빙하기예요. 옛날에 말 공룡이 살았을 때 이럴 때는 지구에 얼음이 없었어요. 지구에 얼음이 언제 생겼느냐? 3,400만 년 전에 그때 남극에 빙하가 생기고 260만 년 전에 북극에 빙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 얼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추운 시기에 살고 저탄소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느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더워진다고 난리를 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사이비 종교를, 사이비 과학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통제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되느냐 그걸 보여줄게요. 지금 봐요. CO2 is very low. 지금 현재 너무 낮고 지금 그 식물들이 가장 자라기 좋은데 언젠가면 1000ppm이 넘어야 돼요. 옵티멈 포 플랜트라고 되어 있죠. 1000ppm이 넘었을 때 식물이 살기 좋고 언제 우리 영장류들이 나왔느냐? 1000ppm이 있어요. 1000ppm쯤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쌀 있죠. 쌀도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달리해가 키워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잘 자라는 거죠. 더 많이 주니까 아예 저 아래는 안 자라고 다 외국에서 다 실험을 한 거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높으면은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바로 다뤄주는 게 1번이 저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호흡할 때 지금 이 방에 이산화탄소 한 1000 이상 될 거예요. 학생들이 한번 내쉬면은 4만 ppm이 나와요. 익셀드 저거예요. 브레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젊은 사람들이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게 뭔가 2만 ppm. 그 밑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OSH라는 게 미국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공장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얼마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느냐? 규제치를 주는 게 뭔가 하면은 8000ppm이 뭔가 하면 8시간 일하는 곳에서는 8000ppm까지 좋다. 아래는 뭔가 하면 5000ppm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숨 쉬어도 좋다. 그 말고 우리 우주선 타고 말이에요. 또 뭐냐 하면은 잠수함 타면은 8000ppm까지 다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산소가 문제지 이산화탄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절묘하게 만들어진 지구죠. 이게 보면 미국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I love CO2. 미국의 보수단체는 I love CO2 하네. 봐요. 또 저기다가 저 고속도로 가에다가 이산화탄소는 CO2 카본 다이옥사이드 에센셜 포 라이프.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필수 물질이다. 저런 티 사서 만들고 말이에요. 미국의 애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고 말이에요. 봐요, 이게 이산화탄소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지구의 기온은 저 위에 있는 CO2 저게 이산화탄소 곡선이 올라가고 있죠. 밑에 있는 저 우리 기온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다. 그러면서 무슨 걸 하는가? 미국에서 이런 책을 만들어요. 30까지 확실한 거. 북극곰은 죽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따뜻한 게 좋고 이런 내용을 30까지 확실한 걸 해가지고 Climate at Glance for Teachers and Students, 학생과 교사를 위한 간편한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지구의 기후 보기. 그 다음에 저 만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 애들한테 학생들 한번 집에 가서 해봐요. 집에 있는 화초를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봐요. 잘 자라요. 왜 어느 바보가 어떻게 화초가 말을 알아듣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분리도 저게 뭔가 하면 얘는 안 미워.
쳐다보지도 않고 잘한 줄 알아요. 이거를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아주 기적의 물질이고 생명의 물질이라는 것을 지금 미국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위대함을 제가 이렇게 발견한, 제가 오늘 신앙 고백처럼 말을 하는 이 창조주의 위대함을 발견했는데, 이 발견을 여러분도 지금 함께 하고, 이걸 만약에 함께 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위대함을 모르면은 앞으로 비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뭐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녹색 신종 사기를 내가 끝내겠다. I'll terminate the green new scam이라고. 스캠이 사기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권력을 남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난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뭐 하느냐, 기후변화 의제는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신 나라 망할 것이다. 그 유엔 총회에 수많은 나라들이 와 있는데 당신들 이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망한다. 탄소 발자국은 악의적인 사람들이 꾸며낸 완전한 사기이며 파괴로 가는 길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들은 누가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누가 이 사기극을 벌리느냐? 바로 이 반산업 자본주의, 이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내 이야기해 줄게요. 또 하나가 뭐냐? 초국가주의 글로벌리스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가 위의 단위의 초국가가 세계를 통제해야지 지구는 살기 좋고 인간은 더 여기에 좋은 인간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대표적인 바로 유엔이란데요. 또 하나는 뭐냐? 태양광 풍력을 팔아먹기 해가지고 저질 에너지 기술이. 그리고 또 뭐 하느냐? 부패하고 무지한 과학자들. 우리나라도 많아요. 자기한테 눈앞에 보이는 거 본다고 떠들고 다닌다고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나라에 가져오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 눈앞에 좋은 것만 파고 있는. 또 하나가 뭐냐? 이 언론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자극적인 걸 내놔야지 지구가 내일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보니까 요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그 뒤에는 중국이 태양광 풍력을 팔아먹고 사회주의,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국제기구를 다 장악했어요. 세계보건기구부터 해가지고 지금 곳곳을,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국제기구를 장악해야지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클라이밋 체인지 차이니즈 혹스래. 중국 사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중국 기후위기는 중국의 비밀병기다. 언론에서 봐요, 한번 봐요. 지금 봐요. 지금 뭐 유럽, 중국, 인도까지 홍수 비상이고 기후변화 대재앙이 시작됐다. 계속 볼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옛날에는 유럽이 뭐 중국에 홍수 났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돼가지고요. 곳곳에 홍수, 뭐 아르헨티나 가뭄이 왔고 곳곳 다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 허리케인 발생했는데 이게 지구 이입하는 기후변화다. 거짓말 전부 다 이런 걸 뿌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캐나다에 산불 났다고 지구촌 기후변화 몸살이고 산불 나도 기후변화, 태풍이 와도 기후변화, 그 다음에 뭐 기후위기 경계가 무너졌다, 원래도 기상이변, 언론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냐 한번 봐요. 데이터를 한번 봐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내놓지 않아가 내가 일본에서 받은 건데 일본 태풍이랑 똑같죠. 태풍이 지금 태풍 발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태풍이 지금 줄어들고, 옛날 태풍도 많았죠. 미국의 허리케인, 미국의 태풍이 허리케인이라 그래요.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의 해오리바람 줄어들고 있어요. 산불도 타는 면적 줄어들고 있어요. 그 산불 맞다 가면 기후변화 완전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봐요. 옛날 사람들은요, 산에 불 나면 그냥 타는 거예요. 요즘 뭐예요? 헬리콥터 떼우고 임도 뚫어가지고 드론으로 관측하고 물 뿌리고 옛날보다도 훨씬 좋아졌는데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과거의 데이터는 이야기 안 하고 과거에는 홍수가 없고 과거에는 가뭄이 없었느냐? 다 있었죠. 지금 이것도 안 봐요. 지난 100년 동안 말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기후 때문에 죽은 사람들,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으로 죽은 사람들 99% 줄었어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1920년도에 241명이 있고 지금 뭐냐? 1.5명이에요. 옛날 사람들은요, 내일 태풍 오는지 모르고 배 몰고 나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제주도가 학생들 들어봤어요? 삼다도라. 제주도 삼다도라가 뭔가 하면 바람 많고 여자 많고 돌 많고. 왜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 다 죽었는 거예요. 내일 비 오는지 모르고 태풍 오는지 나갔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내일 오는 게 아니고 벌써 며칠 전부터 태풍이 오고 있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국토를 선진화해가지고요, 댐 만들고 하천 정비하고 다 지금 봐요. 99% 줄었는데 기후 위기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게가 있는데요. 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미국의 학생들한테 좀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의 학생들한테 니들 속지 말아라. 언론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하는데 그 기후과학자들, 그 사이비 종교들 거짓말 하는데 너희들 봐라. 1920년대는 저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 지금 조금밖에 안 죽는다. 카드 만들어 주는 거 애들한테요. 지금 우리나라 그걸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유엔에 가서 말이에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니까 여기서 안 깨어나면은 나라 망한다. 충격적인 뉴스를 선호하는 언론과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이 사이비 과학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옛날에 뭐 파키스탄에 홍수 났는 거 알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몰랐어요. 유럽에서 가뭄 들고 뭐 몰랐어. 근데 전 세계 가뭄, 전 세계 홍수, 각종 산불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퍼부어놓으면서 이거 봐라, 지구 망한다. 그러고는 자기들은 뒷돈을 챙기고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극지방 빙하, 학생들 아마 얼음 농도 난리칠 거예요. 이게 북극지방 빙하예요. 저 초록색은 1989년도하고 2025년도를 비교했는데 초록색은 늘어난 거고 빨간색은 줄어든대요. 무슨 변화 있어요? 지금 봐요. 거의 몇 년이에요?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는데 북극지방의 빙하가 무슨 변화가 있어요? 지구가 더워져가지고 북극지방 남극이에요. 80년하고 2025년도 같은 날짜를 비교한 거죠. 4월 22일 지구의 날이라고 비교한 거예요. 빨간 거는 사라진 거고 파란색은 초록색은 생긴 건데 오히려 초록색이 더 많잖아요. 아무 변화 없는 거예요. 지금 봐요. 여기 극지방 빙하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근데 이런 책을 쓴 사람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데이비드 스툴크만이라는 이 BBC 촬영 기자가 남극 대륙에 가서 BBC가 이 기후변화를 촬영하기 해가지고 갈 때 폭탄을 가지고 갔다. 일부러 남극 대륙에 이게 얼음이 터져가지고 떨어지는 걸 보여줘가지고 비춰주면서 야, 지구에 대재앙이 온다고 얘기를 하려고 갈 때 폭탄 가지고 갔다. 가져가서 우리가 헬리콥터에서 리모컨으로 터뜨려가지고 찍었다.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 책을 써가지고 지금 내부 고발한 거예요. 지금 언론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유, 학생들 북극곰 죽는다. 안 죽어요. 지금 6천 마리 있다가 지금 3만 마리 늘어났어요. 왜? 사냥을 금지해가지고. 학생들 지금 수업 시간에 뭐 그런 것도 가르치는 사람 있어. 완전 옛날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나도 뭣도 몰랐는 거지. 봐요. 산호초가 죽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36년 만에 최고로 늘어났어요. 미국에 그래도 방송국에서는 방송했어요. CNN에서. 우리나라 어느 방송국에서 지금 산호초 늘어났다고 방송해요? 늘어났다고 방송하면 그 방송국에 또 가서 또 갈 거예요. 태양광 풍력하는 업자들이 당신들 이런 방송하면 우리 장사 안 된다고 또 난리를 친다고. 나도 이것도 가르쳐서 애들한테 야, 투발루가 말이야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라앉아가지고 나라가 사라진다.
뭘 사라져 지금 국토 면적이요 2.9% 늘어났어 지난 40년 동안에. 근데 저기 투발루 저 외무장관이라는 투발루라는 나라가 뭔가 하면 외무장관이 저게 나라가 한 인구가 12,000명이에요. 동네만 하죠. 그게 외무장관이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가란다고 사진 찍어 전 세계에 뿌렸어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래야지 뭐냐면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발루가 우리 무슨 나라인지 뭐 알 수도 없었잖아 옛날에. 투발루가 그렇게 해야지 되고 또 하나가 뭐냐 유엔에서 원조를 사줘. 기후변화 피해국이다. 이봐요. 말디브 88년도에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은 인도양에 1193개의 섬이 있는데 그중에 말디브가 거기에 있죠. 이것이 30년 지나면 다 수몰된다. 수몰되기는 웬. 지금 저는 말디브에 지금 저 손님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공항 새로 짓고 지금 난리야 지금. 완전 거짓말이에요 저거. 내 증거 자료가 다 있어요. 논문도 다 있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이것도 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린피스라는 아주 나쁜 단체가 있어요. 그 그린피스의 우리나라 사무소장이 누군 줄 알아요? 중국 사람이에요. 찾아봐요, 학생들. 그린피스 사무소장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뭔가 뭐 기후 공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2030년 되면 인천공항이 잠긴다. 부산도 잠긴다. 어? 한번 찾아봐요. 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부산에서 뭐 하는가 하면요. 해상도시 건설한다고 지금 계획 세워놓고 있어요. 그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다 외국에서 다 자료 받아가지고 지금 부산항에 해수면에 이상 없어요. 저거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 미국의 노아라고 미국의 전 세계의 해수면 상승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아무 이상 없는데 지금 부산도 저거 시장도 지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2030년 지금 5년 남았어요. 5년. 잠기기는 무슨 잠기가 멀쩡한데 지금 봐요. 지난 2023년하고 24년에 폭염이 왔어요. 폭염이 왔다고 이제 관측 자료를 내놓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어요. 더 난리 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에요. 유엔 사무총장. 이 사람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회주의자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좋아하다가 서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옛날에 자기 조상들은 남미의 브라질 같은 데가 다 포르투갈어 써요. 그거 다 개척하고 잘 나갔던 나라인데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회당에 당수하다가 당대표하다가 수상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 세계 사회당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회장하다가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기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유엔에 가서 당신들 이 사람 말 들으면 다 사기 당한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끓는 시대가 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기후 마지노선이 붕괴되고 2024년에 가장 더운 해고 2050년까지 3도 이상 40억 명이 죽는다. 40억 명이 죽으면 말이에요. 지구 인구 반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짓말을 언론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론 뒤에 또 다른 데가 있어요. 언론이 잘 봐야 되는 게 옛날에는 언론이 말이에요. 광고와 구독료를 보고 살았어요. 신문도 이게 신문을 팔고 매수당 팔고 그 다음에 광고비 받아먹고 살았어요. 지금 장사가 안 돼요. 누군가 후원해줘야 돼요. 그 후원을 누가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가 후원자의 입맛에 맞는 걸 계속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을 못 믿어요.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봐요. 3도 이상 증가하면 40억 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놀려가지고 애들은 다 그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나 망했다. 엄마 아버지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더 웃기는 건 YTN 같은 데서 봐요. 지구온도 2도 상승하면 노인 생존 불가. 노인들은요 따뜻하면 더 좋아해요. 미국에서요 은퇴하면 다 플로리다로 가고 유럽에서 은퇴하면 다 지중해로 가요. 따뜻하거든. 근데 2도 상승은 이런 거짓말을 언론에 하니까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봐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의 언론, 우리나라의 이거 정말 내가 이런 사람들 정말 앞으로 내하고 내가 하면 봐요. 지난번에 폭염 왔다고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 지금 11월 달에 추워 죽겠는데 젠장 이게 여름이래. 이런 거짓말을 지금 뻔뻔스럽게 교수가 하고 말이에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기다 이 사람 봐요. 이대로라면 인간 멸종한데 이 나쁜 사람들이죠. 이게 이 사람들은 왜 이러겠냐.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일자리가 생기고 자기 연구비가 생기고 자기 밑에 학생들이 아 이거 중요하구나 싶어가지고 공부하러 오고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봐요. 뭐 불지옥이 뭐 또 기후위기가 불러온 멸망의 시작 대인구 지구 대멸종 카운트다운이래. 공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기에 절대 걸리지 말아라. 그럼 망한다.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보여줄게. 이게 2024년도하고 이게 왜 상승했느냐. 우리나라 어느 언론도 안 줘요. 내가 외국에서 많은 그 트럼프 밑에 있는 참모들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 보내주는 자료예요. 이봐요. 2022년도 말이에요. 1월 15일 날 남태평양의 뉴질랜드 바로 위에 있는 통가섬 옆에 화산 폭발이 했어요. 1억 5천만 톤이 성층권으로 올라갔어요. 화산이 바다에서 터져가지고 화산이 육지에서 터지면 지구의 온도가 떨어져요. 바다에서 떨어지면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그럼 저것도 있어요. 아마 여기 말고는 아무도 이거 이야기 안 해요. 2010년도에 벌써 이런 논문이 나와 있었어요. 성층권의 수증기는 지구온난화의 속도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이게 딱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말이에요. 봐요. 이것이 나사에서 측정한 저거예요. 수증기의 농도예요. 2022년부터 이렇게 진하게 됐죠. 진하게 올라갔다고. 진하게 그전에는 농도가 높지 않았어요. 올라갔잖아요. 지금 최근에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어느 언론도 지금 거짓 이야기 안 해주는 거죠. 자연현상이 원인이라는 관측자료가 과학 이론이 명백함에도 유엔과 그요 선동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보통 거짓말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지금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결정적인 거짓말들이에요. 내가 이런 자료를 다 내놓잖아요. 그리고 이 회복도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회복되고 있다고.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밑에 봐요. 밑에 있는 거를 내가 번역한 거예요. 섭씨 1.5도 이상 오른 기간이 2023년 7월에서 2024년 4월 이후 지금 기온 이상치는 지난 3개월 동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자료를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통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난 2023년 7월 달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보일링 그래서 에라 오브 글로벌 보일링 올라갔다가 지금 말이에요. 언제 떨어졌느냐. 지구 열대화는 2025년 2월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 어느 언론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언론이 이야기를 하면은 후원금 떨어지는 거예요. 교수도 그걸 이야기하면은 그 교수는 이상한 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처음에 제가요 이게 완전 거짓말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처음 그 하고 있어요. 공부해가지고 알아가 이야기할 때는 거의 나를 흑영령처럼 봤다고요. 지금 뭐냐 트럼프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안 했으면은 영원히 흑영령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분야라는 거죠. 봐요. 원인이 밝혀졌고 회복 과정이 지금 관측되어 있거나 돼도 침묵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올 6개월은 또 지구가 잘못돼 가지고 엄청 추울 것이다. 그런 거짓말을 또 한다니까요. 근데 봐요.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위대한 열대종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적도 지방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싱가포르는 연평균 기온이 28도예요. 노르웨이 오슬로는 연평균 기온이 6도예요. 두 도시 차이가 얼마예요? 22도예요. 다 잘 살고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한쪽은 냉장 에어컨으로, 한쪽은 히타로 잘 살고 있어요. 아주 풍요롭게. 단지 뭔가 하면 돈이 있나 없느냐, 가난하냐 부자냐 그 차이지. 22도 차이에도 잘 살고 있는데 요 1.5도 오른다고 말이에요. 야, 1.5도 넘어서니까 큰일 났다. 기후 마지노선이 넘었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이걸 빨리 알려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게. 봐요. 인간 때문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증가하면 더 타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은 봐, 열대종이에요. 인간이 열대종인데 왜 전 세계에 퍼져나가 사느냐? 옷과 집과 불을 사용해요. 우리 옷과 집과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적도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살고 하는데 우리는 열대종인데 이걸 계속해서 더워진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다가 또 실제로 말이에요. 희한한 것은 적도지방에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난리야. 유럽이나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이런데 이 참 희한한 짓을. 지난 코로나 때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아마 기억할 거예요. 집에 있고 비행기 안 타고 공장 안 돌리고 살았잖아요. 저 초록색 선이 뭔가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구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거예요. 요때가 뭐냐? 코로나예요. 그 밑에 하나가 뭔가 뭐 금융위기 때 한번 또 아까 돌아가죠. 근데 이 코로나 때 우리가 그렇게 탄소 중립한 시켜도 그래 못하잖아요. 근데 지구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구에서 왜 저렇게 올라갔다 하느냐? 5월달 되면은 지구 북반구에 있는 식물이 자라니까 그 식물이 빨아먹은 거지, 이산화탄소를. 9월달 되면은 낙엽이 썩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저런 식으로 톱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락다운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 그렇게 전 세계에서 난리가 쳤는데도 아무 변화 없어요. 요거는 조금 더 크게 봐요. 코로나 락다운 무슨 변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거의 사기라는 이야기죠. 당신이 탄소 중립하면은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은 지구의 기후가 좋아질 것이다. 이 거짓말을 봐요. 코로나 락다운에도 아무 변화 없어요. 탄소 중립은 과학에 반하는 세상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구호예요. 지금 곳곳에서 탄소 중립한다고 말해요. 나라 돈 엄청 써가면서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에서 말이죠. 그 미국 그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카업이란 게 있죠. 지난 95년도 1995년도 베를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해가 90카 베를린에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30회. 30회를 계속 했잖아요. 아무 변화 없어요. 이산화탄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저거 한다고 말이에요.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매번 모일 때마다 한 8만 명씩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세계 곳곳에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우리 세금 가다가 다니는 거예요. 올해는 많이 안 갔다 가더라. 트럼프 때문에 한 5만 명 갔다 가던데 그렇게 갔는데도 아무 변화 없어요. 미국에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바이든 정부 때요. 이게 석유 석탄 쓰지 말게 한다고 통제하고 하니까요. 석유 가격이 거의 2배, 3배 올랐어요. 저게 이제 가솔린 가격하고 디젤 가격인데 올랐는데 이게 오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봐요. 인플레이션이 보통 한 2쯤 돼야 되는 2% 정도 돼야 되는데 트럼프 때는 한 2% 정도 왔다 갔다 했죠. 바이든 때 팍 올라갔잖아요. 바이든 얼굴 다 그려놨잖아요. 바이든 때 팍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트럼프 돌아가지고 회복된 거예요. 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100원 하던 것이 120원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결국은 그게 돈이 다 틀려나가는 거지.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바이든 때 트럼프 1기 때 봐요. 딱 10년 동안 4년 동안 딱 10ppm 증가했어요. 트럼프 1기가 언젠가 하면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딱 10ppm 증가하고 바이든 4년 동안 딱 10ppm 증가했어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뭐 차이 나요? 기름값 올리고 기름값 올리고 인플레이션 만들고 지구의 대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우리나라 미국도 저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해봐요 얼마나 지구에 뭐 아무 이야기 어쩌는 거예요. 이거 방문 열어놓고 내가 건다니까요. 탄소 중립은 방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것보다 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네? 방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면 뭐예요? 요즘 바보들도 그런 짓 안 해요. 방문 닫고 모기 잡지. 지금 이 짓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세계 트럼프 대통령의 녹색 신종 사기가 명백하게 입증됐잖아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했어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2015년도 해가지고 그 때문에 거의 10조 달러가 납세자로부터 저 아래에 있는 저 그림 그 영어가 그거예요. 납세자와 소비자로부터 훔쳤다. 왜? 그거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태양광 풍력하는데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상승 곡선은 올라가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은 조금 늘어났어요. 저 조금 늘어난다고 이산화탄소는 아무 변화도 없는데 지금 태양광 풍력하라 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훔치겠느냐. 이 방법이에요. 저게 뭔가 하면 그린 뉴스 캠 녹색 신종 사기의 수법이 저거예요. 클라이맥 크라이시스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다라고 계속 공포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기후위기를 막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쓰라. 그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기요금 팍 올라갔잖아요. 집에 가면은. 근데 전기요금 우리도 올라가고 또 하나가 뭐냐. 기업들이 떠나요 이제. 현대제철 떠난다 그랬죠. 기업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 없는 거죠. 봐요. 거기에다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면 나와요. 기후환경요금 4인 가구 월 3,000원이다. 털어가는 거지. 털어가고 집에서 털어가고 또 뭐 하느냐. 기업도 털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2025년도에 4조 2천억 원인데 매년 증가해가지고 지금 한 5조 될 거예요. 저 5조 가지고 뭐 하느냐. 태양광 풍력 경제성이 없고 저질 기술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태양광 이런 절대 하면 안 된다. 사기다. 그거 전부 그게 환경적으로도 아주 나쁜 거예요. 새가 부딪혀 죽고 전부 그 태양 그래가지고 그다 또 더 나온 이거예요. 지금 탄소 중립하면은 말이에요. 2023년도 한국은행에서 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걸 한국경제신문에서 낸 걸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탄소 중립하면은 경제 성장률 0.6% 떨어진다. 원래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 줄 알아요? 0.8%예요. 0.8%에서 0.6%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 어떤 나라야? 그 밑에 있는 건 저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은 고탄소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제철도시 이런데 1.5% 떨어진다.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10%였어요. 우리 내가 대학 나올 때마다 일자리가 넘쳐났어요. 여기저기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학생들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나는 과학자가 되고 나는 노벨상을 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예요? 취직률. 학생들이 내한테 전화 처음에 내가 옛날에 입시가 할 때 입시 관리를 할 때 전화 와가지고 그과는 취업률이 몇 프로예요? 지금 취업률 몇 프로 가지고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유, 전 국민이 기업과 녹색 사기에 표하고 앞으로 더욱 암울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암울한 날이냐? 봐요. 시급한 것이 이제 다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지금 바른 교육을 해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거예요. 미래가 겁나고 기후 우울증 걸리고 출산도 포기하고 지구는 망했다. 엄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다 망했다. 라고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놓는 거죠. 봐요. 외국도 저러고 있다니까. 요걸 그대로 우리 번역해가지고 뭔가 하면 당신은 늙어 죽겠지만은 나는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죽는다고. 죽기는 왜 죽어요? 옛날보다도 훨씬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 봐요. 이게 지금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지금 기후재난으로 죽는 사람이 99% 줄었는데 이분이요. 린첸 교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기후선동가는 아동학대범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가장 축복받은 세대를 말이에요. 지금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1900년대 초에 미국의 노동자 16%가 16세 이하의 청소년이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저걸 했다니까. 엄마 아버지 농사지러 가고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탄광에 애들 데리고 탄광에. 지금이 축복받은 세대예요. 옛날에 축복받은 세대.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시골에 애 밥만 먹여주고 데려가가지고 키우라고 그런 식모들이 순수히 많았어요. 요즘 어디 있어요? 봐요.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인데 이런 세대를 응하면은 봐요.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세대예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시절이에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세월에 살 수 있는데 이 기후 위기니 뭔가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이산화탄소는 나쁜 물질이다.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게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저걸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고 대안은 사회주의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대처 수상이 그랬죠. 세계적인 사회주의 세계화에 놀라운 명분을 준다. 왜? 세계를 다 통제하니까. 사회주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이 어딨냐? 베네수엘라예요. 사우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우디가 석유가 제일 많다? 아니에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고로 석유가 많아요. 한때 잘 살았던 나라예요. 남미 최고 부국이었고 석유 매장량 1위였어요. 그 지금 봐요. 빈곤율 96%, 국민 3분의 1을 굶는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좋아하다가 모든 것들을 국유화하고 나라에서 뭐 주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제마다의 자질을 갖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 잘하고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잘 그리고 음악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면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그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걸 하니까 지금 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 이 사기극에서 안 깨어나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노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린젠 교수님이 한 거 있어요. 기후 선동자는 어리석고 악의적이다. 그들은 서방 국가의 경제를 파괴하여 노동준산층에 빈곤하면 노동준산층이 오히려 빈곤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절망에 빠지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수십억 명의 세계 극빈층을 지속적인 기아와 가난에 머물게 합니다. 또 우리의 사회 경제적 자살 행진을 즐기는 적들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적이 누구냐?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왜? 러시아는 이 바람에 천연가스를 팔아먹고 중국은 뭐 하느냐? 태양광 풍력을 팔아먹고 있는 다 사회주의의 지금 세계화에 노리고 있는 거지. 너무 늦기 전에 이 악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2004년부터 6년까지 카이스트 총장을 했던 그 9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버트 러플린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이분 말이 맞아요. 가만히 두라. 기후는 인간의 통제 능력 밖이다. 창조주가 하나님의 통제 능력이지 하나님의 통제할 뜻이지 인간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후변화에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기후변화는 지질학적 시간의 문제로 과거에 1000년 동안 더웠다가 식었다가 더웠다가 식었다가 하는 거고 지구가 누구의 허락을 받거나 자체 설명도 없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기후가 원래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보겠다고 또 그게 인간 때문이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 거짓말하는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에게 박멸을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늘 또 여기 우리 두 분 왔는데 크린텔 코리아라가 세계 기후 지성인 재단 한국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두 분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김교훈 박사하고
저 카이스트에서 저 이동엽 대표는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청운의 꿈을 꾸고 왔는데 이게 자기한테 선생한테 배우는 다 사기다. 그래서 지금 이걸 창립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알리려고 책도 쓰고 학생들 아마 그 기후 정음이라고 하면 좋아요. 학생용으로. 나는 지금까지 6권 책을 썼지만은 그 청소년용이 아니에요. 기후 위기 허구론 저런 것들은 그냥 일반인이 보기 쉽게 그래 쓴 거고 녹색주의 비판론 이런 거 다 일반인들 그런데 우리 이동엽 대표가 쓴 거는 바로 그런 책들이니까 한번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보다 많이 늦었는데 여기 말고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말이에요. 내 유튜브 다 구독해가지고 저기 한번 봐요. 응? 구독 좋아요도 하고 해봐요. 이걸로 내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